다음에 이제 뉴스 보도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맨 먼저 뉴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확성이었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고 뭐 대충 짐작으로 두루뭉실하게 이거는 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는 그 기자가 자기 주관에 따라 가지고 기사를 쓴다? 그건 기사라고 할 수 없지요. 자기 주장이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 개인의 생각이지요. 누가 들어도 아 맞다 공감해 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요, 공정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 A 회사, B 회사, 또 A 제품, B 제품끼리 어떤 뭐 이런 게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양쪽을 공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 한쪽 편을 들면은요,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판결을 하는 거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법원에 이게 판사들이 하는 건데, 마치 기자가 자기가 판사도 아니면서 판사인 양으로 기사를 한쪽 편을 이렇게 했다? 그건 기사로서, 뉴스로서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속성입니다. 뉴스를 빨라야 되는 거예요. 기자의 그 생리에 맨 먼저 시간이 쫓긴다고 그랬죠? 왜 쫓길까요? 왜 쫓길까요? 새로운 거를 찾기 위한 거고,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전달을 할까? 그래서 그 신속성입니다. 뉴스 보도의 이 4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있어가지고 보내도 채택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해야 되고 좀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그리고 빠른 내용을 담아가지고 기사를 썼을 때는 채택이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꼭 유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청소년 소비자 기자들이 이제 현장을 가건 뭐 어떤 방법이든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재를 해야 기사를 쓰지요. 그래서 이제 취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재를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현장을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취재. 두 번째는 간접 취재가 있다. 이제 직접은 글자 그대로 직접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 이제 정부 뭐 관청이나 뭐 기업에서 기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뭐 지금부터 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텔레비전 보시면은 기자들이 앉아 있고 앞에 이제 연단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묻고 답하고 설명하고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간담회라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회견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간담회는 글자 그대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주로 뭐 이렇게 대화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를 한 40년 이렇게 하면서 무수하게 기자회견장에도 갔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자회견은 되게 이제 자료를 미리 이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기자간담회도 물론 자료가 있긴 있어요. 한데 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그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뭐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 하는 그 가운데 자료를 설명하는 거, 뭐 그걸 이제 브리핑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이나 뭐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통 뭐 브리핑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브리핑. 영어입니다만은 뭐 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브리핑. 그 다음에 인터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기자가 취재원을 만나가지고 묻고 또 이렇게 답변을 듣고 하는 글자 그대로 인터뷰입니다. 말로서 이렇게 묻고 뭐 여러 가지. 꼭 뭐 인터뷰라는 게 말로서 하지 않고요. 자료로 또 이메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주로 뭐 아무래도 인터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 방문입니다.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 취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 취재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고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또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요. 코로나19가 되면서 현장 취재를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대신 이제 전화로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 취재도요, 훌륭한 직접 취재 방법입니다. 그 경우에 따라 우리 학생 기자 여러분들도요, 현장을 못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다, 또 외국에 이렇게 또 취재할 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전화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또 답변도 구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취재가 있습니다. 이 간접 취재는 글자 그대로 간접적으로 인터넷 검색, 이메일 뭐 이런 거 직접 가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매체. 이 매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한 달에 2번 나오는 신문입니다. 뭐 이거 매체를 통해 이제 여성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뭐가 담겼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서 거기서 정보를 얻고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를 통한 취재도 취재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는 이제 논문, 뭐 우리가 학생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접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니까요. 이제 대학원 정도만 해도요, 논문을 쓰거든요. 이 논문 내용 중에서도 좋은 기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특히 소비 관련으로요. 그래서 이제 논문의 좋은 내용을 이렇게 또 요약해서 뭐 보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논문, 그 다음 보고서, 그 다음에 책. 이 책도요, 서점에 가보면은 소비자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 관련되어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간. 그걸 읽어보면은 거기서 좋은 그 정보라든지 아이디어도 구하고 취재거리를 얼마든지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아주 몇 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소비자 뭐 이렇게 트렌드, 이제 흐름이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도 있고요. 그거 아주 훌륭한 겁니다. 이 독자들은 그 유익하고 재미나고 이런 데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 취재가 어려우면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제 취재 수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프로 기자들, 우리 학생들이 하기는 좀 뭐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제 교육이니까요. 문제의식을 가져라. 왜 그러냐? 근데 언론의 기능 중에 6번째, 감시 비판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소비자한테 문제는 없을까? 피해가지 않을까? 좀 나쁜 그런 걸 생기지는 않을까? 그 국민들, 소비자 입장에 서서 이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로 뛰고 머리로 판단해라. 아니, 요즘 기자들이요, 현장을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생한 기사를 쓰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학생들이 프로 기자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발로 뛰고 머리로 판단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로 뛰어라. 현장을 가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즘 참 많이 문제가 됩니다. 가짜 정보를 주의를 해라. 요즘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야기 들으면 아주 그럴싸해.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가짜 뉴스고 가짜 정보더라. 이거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라. 사전 준비 꼼꼼히 하는 게 뭡니까? 아까 기획력 얘기했죠. 기획을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획을 할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기자와 그냥 막연히 머릿속에 잠시 생각해 가지고 현장을 간다? 그건 취재할 때 벌써 차원이 굉장히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 가지고 뭘 물어봐야 되겠다, 또 어떤 자료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미리 생각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이 좋은 취재를 하고, 좋은 취재가 되면은 그걸 문장으로 나타내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취재원을 확보하고 보호하라. 이거 사실 프로 기자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이 취재원의 소스, 내가 누구를 만나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또 나한테 정보를 준다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소스. 이건 뭐 우리 학생 기자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 기자로 이제 직업으로 할 분도 계시고 할 테니까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취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그 사람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듣고 기사를 썼는데 그 좋은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한테 그 정보를 들었다, 누구한테 그 자료를 구했다고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자로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취재원이 그 기자를 상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신문에 나가고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데 그게 막 문제를 일으킨다. 더욱더 그 사람 상대하기 어렵지요. 기자를 꺼리는 거예요. 그럼 기자는 취재원을 잘 확보를 하고 보호하면서 이 사람을 늘 자기한테 이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 취재원으로 관리를 이렇게 잘 해나가야 성공하는 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취재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라 이 말인데, 요즘 왜 그러냐면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자칫 기사에 그 본인의 그 허락을 얻지 않고 그 신부를 노출시키고 어떤 뭐 이런 게 나타나면은요, 그 정보보호법에 걸려요. 그리고 당사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좋은 내용은 또 괜찮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거나 시비가 붙고 이런 경우에는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학생 기자 여러분들도요, 어떤 사람을 만나가 개인의 어떤 그런 걸 취재를 한다고 칩시다. 어떤 제품, 우리 소비자 제품을 뭐 어떻게 만들었느냐, 뭐 만들었을 때 어떤 뭐 애로가 뭐냐,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시시콜콜한 막 이런 어떤 사생활에 이런 걸 또 쓸 수도 있어. 한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당사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내용이 보도가 돼도 좋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 기자의 역할. 이제 우리 학생 이제 소비자 기자가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활동 내용.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소비자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소비자 문제, 소비자 불편, 그 다음에 소비자 민원, 이걸 찾아가지고 취재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문장화 시켜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자,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이렇게 종이나 신문, 뭐 잡지다, 뭐 저희 이제 금융 소비자 인명에서 소비라이프 Q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매달 월간으로 냅니다만은, 뭐 종류도 이제 나갈 수도 있고요. 좋은 내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기사가 채택이 돼 가지고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망을 통해 가지고 소비라이프 Q, 이게 우리 이제 금융 소비자 연맹에서 만드는 뭐 이런 게 종류도 나갈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이제 해가지고 기사가 보도될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포털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쓴 기사가 직접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취재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그 취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분야를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금융. 근데 돈과 관련된 거죠. 근데 은행, 보험, 증권, 뭐 대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금융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이제, 소비라이프 Q 여기가 우리 만드는 데가 이제 금융 소비자 연맹이거든요. 이제 금융이니까 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동산은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지요. 뭐 아파트, 단독주택, 땅, 상가, 뭐 이런 거. 하여튼 부동산. 이런 거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품, 식품, 먹는 거, 식품. 그 다음에 환경, 교통.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예술. 근데 교육, 문화, 예술이 왜 이게 들어있을까 하는데요. 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문화예술 소비자예요. 돈을 주고 표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람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이다. 그래서 소비생활 전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취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해놨는데요.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쇼핑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것도 취재 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의식주, 놀거리, 볼거리, 뭐 먹을거리 이런 거, 롯데월드다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다 거기 가면은 놀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좋은 기사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재 내용. 자, 소비자한테 우선 도움이 돼야 돼. 정보, 알찬 정보.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 흐름. 그 소비자한테 도움되는 소식과 정보와 흐름은 누구든지 관심이 있습니다. 어른도 관심이 있고 학생들도 그러고 심지어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 및 민원. 이거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서 결함이 나타났어. 하자. 뭐 파손이 됐다. 또 뭐 색깔이 바뀌었다. 뭐 이게 민원이나 피해가 생기잖아요. 특히 먹는 데서 뭐 벌레가 나왔다. 이거는 바로 보도가 됩니다. 지난주인가 언젠가요? 그 외신에 했는데 음식에 먹는데 깨구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깨구리. 그리고 그게 크게 보도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뭐 중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먹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제품이라든지 잘못, 결함, 하자 이런 것도 좋은 기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취재 내용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불편 사례. 그 다음에 소비자가 꼭 알아야 될 규정, 법, 상식, 관행. 이것도 취재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알아두면은 도움되는 게 있어요. 어디 가면은 물건을 싸게 산다. 어디 가면은 물건 한 개 더 준다. 이런 거는 누구든지 관심이 있잖아요. 물건 싸게 사고 제품 한 개 더 주니까.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두면 도움되는 게 많아.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격을 깎아준다. 할인한다. 이것도 좋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생들한테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떤 제품을 사면 뭐 30%를 DC 할인해 준다. 그거 하면 관심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소비자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흥미성, 신기로운 거. 이게 기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품을 샀는데 아주 웃겨. 재미나. 그리고 독특해. 그러면 그것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품보다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관심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은 내용을 취재하더라도 어떤 제품보다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제품을 취재하면 더욱더 빛이 난다. 이왕이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 제품을 발명한 사람, 또 제품을 아주 뭐 열심히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기사를 쓰면 더욱더 훌륭한 기사가 된다. 그래서 사람 중심일수록 관심을 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제성 현상, 흥미로운 사건. 얘기했죠? 재미나면은 많이 본다. 관심을 갖는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화제거리가 되면은 더 봅니다. 더 관심을 가져요. 자, 이제 기사 작성 보도 때 이제 저작권인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까봐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합니다. 기사 작성 보도할 때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 이제 사진이 이제 곁들여지면은 더 기사가 이제 돋보이고 또 기사가 또 이렇게 채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이게 이제 글이 좀 많습니다. 많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요거와 자, 사진이 좀 크게 들어가고 글이 좀 적게 들어갔어. 근데 물론 뭐 보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이런 그 사진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더 눈여겨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자, 기사 작성 과정에서 특히 사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작권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모르고 우연히 좋은 사진이 있어 가지고 썼어. 그 기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찍은 게 아니야.
우리 학생 기자 여러분들이 찍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자, 1번. 기사에 관련된 사진을 포털은 이제 네이버 다음입니다. 이거를 검색을 통해 가지고 찾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쓰고 싶어 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좋은 사진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사진을 그대로 복사떡 해가지고 써가지고 기사 쓴 데다가 이래 해가지고 착 보냈어.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이미 그 사진 찍은 임자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모르고 우리 학생 기자가 그 생각 없이, 저작권 생각 없이 그대로 사진을 복사떡 해가지고 썼다.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장 거기서 시비를 걸어와요. 얘는 뭐 기업체나 정부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찍어가지고 우리 기자들한테 배포한 게 있습니다. 배포한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그쪽에서 써라고 준 거니까 그 대신 거기에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출처. 그럼 두 번째, 외신 사이트에서 사진을 가져와 쓰는 경우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보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그 외신에서는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학생들 중에도 뭐 피해를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고등학생 경우에요. 우리 국내 사진도 이걸 함부로 써가지고 아주 뭐 골머리를 얹고 뭐 피해 보상도 해주고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 이런 경우까지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이 올라와 있는 외신 사이트 전체 페이지를 캡처해 쓰는 경우 이것도 허용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거 곤란해요. 전체 페이지를 캡처한다? 외신 사이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유권자나 사이트 주소를 밝히고 쓰는 경우 이것도요, 사실은 안 됩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저작권 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사진을 써라. 내 그래픽 써라. 이래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복사떡이 해가지고 그대로 썼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순 인물 사진이라도 정명사진 형태가 아니라 특정 회사나 인터뷰용으로 찍은 사진 경우에는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정명사진 있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뭐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거. 이런 정도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작가가 찍은 것도 아니고 전문 사진 기자가 찍은 게 아닐 테니까요. 뭐 그 정도는 이렇게 허용이 될지는 몰라도 특정 회사가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전문 작가가 사진을 딱 찍었어. 그 사진이 아주 좋아.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복사떡 해가지고 쓴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저작권, 그 주인이, 사진 찍은 주인이 임자가 시비를 걸어와요. 그거를 법적으로 하면은 또 형사범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안 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될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찍는 거예요. 요즘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주 좋습니다. 성능의 화상도가 좋아. 이건 뭐 옛날하고 틀려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취재 갔다. 그러면 뭐 여러 카드 찍는 거예요. 사람도 찍고 뭐 그 관련된 제품도 찍고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찍어가지고 쓰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자기 거니까. 다음에 우리 뭐 소비적 기자 끝났다. 뭐 다른 데 한다.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찍은 거니까. 저작권이 우리 학생 기자 여러분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작권 여기에 자칫 휘말려가지고 아주 뭐 학교까지 지장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그건 곤란합니다. 그 내용을 쓰더라도 자기 시각으로 다시 좀 이렇게 바꾸고 또 내용도 좀 보완을 하고 또 수정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이러면은 몰라도 그대로 옮겨가 썼다? 그 남은 걸 그대로 훔치는 거지요. 바로 그 기사를 쓴 사람 임자의 그 재산을, 그 기사거리를 그대로 훔쳐가지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건 곤란한 거다. 그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